새벽 5시 미영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미영은 부스스 일어나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한숨. 이것이 38살 미영의 아침 의식이었죠. 또 월요일이구나. 미영은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유니폼을 집어들었습니다. ST 빌딩 관리소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은 이미 수십 번의 세탁으로 빛이 바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유니폼이 미영과 그녀의 65살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수단이었습니다. 8번 버스를 타고 30분. 미영은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ST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하늘을 배경으로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50층짜리 건물은 마치 구름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미영은 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만 같았어요. 미영 씨, 오늘은 15층부터 20층까지 맡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장실도 한번 봐주시고요. 관리소장이 던진 말에 미영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였어요.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미영은 다른 세계를 엿보는 기분이 들었죠. 구두 소리, 향수 냄새, 비싼 커피 향. 그들의 세계와 미영의 세계는 분명 달랐습니다. 미영이 15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회장님 오신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은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건물 앞에 우아하게 멈춰 섰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완벽하게 맞춘 듯한 검은색 수트,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 미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시구나.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위엄을 풍기는 회장님을 보며 미영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미영의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미영을 키웠고 미영 또한 그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의 문은 좁았고 결국 이 길을 선택했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미영은 층마다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회장실이 있는 50층으로 향했어요. 회장님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미영에게는 드문 기회였죠. 우와,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미영은 넓은 회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탁 트인 전망,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명화들까지. 청소를 시작하며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세계는 꿈에서나 잠깐 스치는 것이겠지요. 책상을 닦던 미영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미영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낡은 지갑을 회장님이 사용한다고? 지갑을 들어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갈색 가죽에 손때가 묻은 지갑, 그리고 모서리가 살짝 해진 모습까지.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데?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천천히 지갑을 열어보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급히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청소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지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영은 어머니의 옛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지갑을 든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미영은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65살의 나이지만 더 늙어 보이는 얼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죠. 엄마, 우리 집에 있던 그 오래된 지갑, 어디서 산 거야? 미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딸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흐렸어요. 그건 옛날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준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준 건데? 아빠. 미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그녀가 2살 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했고 미영도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묻지 않았죠. 그냥 오래된 추억이야.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회장실에서 본 지갑과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죠. 회장실을 다시 청소해야 했고 그 지갑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50층에 올라가 회장실 문을 열자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은 아침 회의가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지갑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쪽에는 희미하게 각인된 글자가 보였어요. 남영과 정숙, 영원히. 미영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정숙. 그건 미영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남영이라면 회장님의 이름은 한남영.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상자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천천히 앨범을 넘기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떤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남자는 어머니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내 사랑 영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 1988년 5월. 미영은 사진 속 남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너무 닮았어요. 미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이 과거에 알고 지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미영은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회장님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운 좋게도 회장님은 오후에 혼자 사무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청소를 핑계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당당한 체격과 풍기는 위엄이 대단했어요. 아, 들어오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미영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회장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책상 위에 지갑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이 지갑 어디서 사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장님이 놀란 듯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내가 사랑했던 여인과 함께 갖기로 한 물건이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름이 김정숙이었나요?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70살의 노인임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그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스쳤어요. 미영의 질문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김정숙을 어떻게 아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지?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몸을 휘청이더니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마음이 복잡했죠. 38살을 살면서 한 번도 진실을 알지 못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먼 산을 바라보듯 창밖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소. 42년 전의 일이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듯 했어요. 우리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소. 나는 경영학을, 그녀는 문학을 공부했지. 그때 내 가족은 사업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고 부모님은 내가 후계자가 되길 바라셨어.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련한 추억이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소. 하지만 내 부모님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셨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게는 정략 결혼을 강요하셨어. 미영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와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내가 약했소.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결국 부모님의 뜻에 따랐지. 정숙이와 이별한 후 그녀를 많이 찾았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미영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왜 아버지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는지, 왜 항상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지냈소? 회장님의 물음에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인생을 짧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사셨죠.
미영의 말에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깊은 죄책감이 그의 눈에 서렸어요. 그렇군. 내가 그녀를 버린 셈이군. 미영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럼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요? 미영의 물음에 회장님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어요. 당신이 정수기의 딸이라고. 당신의 나이는 38입니다. 회장님은 급히 계산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기가 맞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도 감정이 복잡했어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니. 왜 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엄마와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셨나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정수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녀에게 상처만 줬으니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영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당신을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 몰랐소.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알았다면, 미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8해 동안의 고통과 상실감을 몇 마디 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분노와 혼란에 쌓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미영이 회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회장님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정말 당신이 내 딸인지 확인해 보고 싶소. 미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DNA 검사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할까? 이미 살아온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와 어머니의 고통은 변하지 않아요. 미영의 차가운 말에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이해하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내가 했던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소. 다음 날 미영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알게 됐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가 상처받길 원치 않았어. 그리고 남영이가 너에게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다. 그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이 DNA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놀란 듯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검사를 받을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미영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알아. 너무 기대하지는 말거라.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남영 회장은 미영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힘있고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왜 그녀와 어머니는 그토록 고생해야 했을까요? 미영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요. 회장님은 긴장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친부입니다. 미영의 말에 회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혼란 그리고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렇군. 회장님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미영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어머니와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미영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미영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토록 밝게 웃는 어머니를.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쓸쓸히 웃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소.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 전까지는. 미영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지금의 우울하고 지친 어머니와 항상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회장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엄마를 버리셨어요? 미영의 물음에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정숙이가 우리 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집안이라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결국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했어. 그 후로도 정숙이를 잊지 못해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어. 계속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소.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아셨나요?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소.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야. 미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기다렸대요. 하지만 결국 혼자 저를 키우셨죠.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어요.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거야. 내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니 정숙이를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미영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른들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신과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야 했다니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와 어머니에게 보상이라도 하실 생각인가요?
미영의 직설적인 질문에 회장님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늦었지만 내 책임을 다하고 싶어. 당신을 내 딸로 인정하고 정수기에게도 사과하고 싶소.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것도 이렇게 권세 있는 대기업 회장이라니. 어머니께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답할 수는 없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겠소. 내일 정수기를 만나고 싶소. 괜찮을까?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만남을 원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머니는 많이 상처받으셨으니까요. 회장님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미영의 집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운전해 왔다는 사실에 미영은 놀랐어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서. 들어오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긴장한 듯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어색해 보였죠. 정수기는 어디 있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거실 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미영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에 가까운 회장님과 65살의 어머니. 두 사람은 40여 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오, 정숙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남영 씨.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많이 기다렸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이 묘한 재회를 지켜보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미영이 말했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미영아, 괜찮아. 남아있어도 돼. 미영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을 다스린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그리고 늦었지만 내 책임을 다하고 싶소.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아픔이 스쳤어요. 책임이요? 이제 와서요? 38회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알고 있소.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정말로 몰랐소.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어요. 그래도 찾아봤어야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어머니였는데 정말 미안하오.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듯이요. 미영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죠. 당신의 눈과 미소를. 어머니의 말에 회장님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그랬군요. 정말 후회해요, 정숙 씨. 당신과 미영이를 알지 못한 시간들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의 재회는 이토록 쓸쓸한 것인지도 몰라요. 미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꾸준히 미영의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미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미영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서가 아닌 딸로서 50층 회장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앉게, 미영아. 회장님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지만 미영은 그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유언장이요.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당신에게 상속하기로 했소. 미영은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나는 이미 70이 넘었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 당신과 정숙이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소. 비록 늦었지만. 미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걸요. 회장님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당신의 권리야. 내 딸로서.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유산. 이것이 과연 그녀가 원하던 것일까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저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후회와 결의가 교차했어요. 그러겠소.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소. 미영은 회장실을 나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속과 명예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족의 따뜻함이 아닐까요? 그날 밤 미영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만 깃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미약하지만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아버지가 상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단다. 비록 젊은 시절에는 그 책임을 져버렸지만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엄마는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보다는 깊은 이해가 묻어났어요. 용서라기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해야 할까?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대로 살아왔을 뿐이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원망해봐야 소용없지. 미영은 어머니의 현명함에 감동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견뎌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다시 한번 빛났어요. 그래도 당신들은 행운이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는 것은 정말 드문 행운일 테죠. 봄이 왔습니다. 미영의 집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와 어머니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4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직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생긴 아버지.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라니.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남은 시간을 미영과 정숙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미영아, 이리 와보렴. 아버지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정원으로 나가 두 사람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찍고 싶구나. 세 사람이 함께. 미영은 잠시 놀랐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서로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이해와 수용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미영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늦게 만들어진 가족 사진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숙 씨.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미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불공평함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그해 가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영과 어머니에게 충분한 시간을 남겨주었어요. 용서와 화해의 시간,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몇 개월을. 미영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청소부로서의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불공평함도 견딜만해지는 것 같아요. 미영이 재단 개소식에서 한 말입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죠. 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내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널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찾았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처럼 그녀의 인생은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미영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혹은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